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기승입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져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많은 눈도 예상됩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두꺼운 점퍼에 목도리, 모자까지 뒤집었었지만 찬바람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따라 버스는 늦게 오는 것만 같고 핫팩을 꺼내 시린 손을 어루만져 봅니다. 최강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원 내륙의 기온이 영하 20도, 서울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영하 12도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매서운 찬바람이 서울의 체감 온도를 영하 17.8도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동장군이 기세를 올리면서 날씨는 더 추워집니다. 아침 기온은 대관령 영하 20도, 서울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정체하는 고기압이 찬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북동쪽 저기압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한반도 쪽으로 한 번 더 냉기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22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찬 공기가 바다를 건널 때 온도 차이가 극심해져 강한 눈구름도 발달합니다. 울릉도와 제주 산간 20cm 이상, 호남 서해안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1에서 3cm에 달하는 강한 눈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한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금요일 충청과 호남 곳곳에는 한 차례 더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이어지는 한파에 유난히 더 힘든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 과천에 있는 꿀벌마을 주민들인데요. 비닐하우스 집에서 살을 파고드는 강추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윤영섭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인 비닐하우스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꿀벌마을입니다. 천여 명의 주민들은 간신히 찬바람만 막아주는 비닐하우스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내지만 이렇게 입김이 나고 온도계로 내부 온도를 확인해보니 영하 1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 꿀벌마을 일부 가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을 잃은 A씨는 1년 가까이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모두 타버린 지 오래, 오갈 곳 없는 신세입니다. 젓가락 하나 없이 전부 다 불타버려가지고 추운데 안 그래도 여기 안 있으면 저는 길거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화재 피해를 입진 않았어도 비닐하우스에서 영하의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 연신 연탄을 떼며 난방을 해도 물이 어는 걸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연탄 보일러를 떼도 물이 얼어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안에 온기가 굉장히 낮아요. 살을 파고드는 추위지만 주민들은 또 불이 날까 걱정해 또 기름값 부담에 전열기구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재개발에 떠밀려 이마저도 내년에는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강추위와 새 터전을 찾아야 한다는 걱정에 꿀벌마을 주민들은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아파트에 자금 세탁센터를 차려놓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밤낮 없이 세탁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범죄 수익은 고가의 차량과 명품 구매 등 사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로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내부는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고 창문에는 암막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부는 최근 이렇게 아파트를 자금 세탁 센터로 개조해온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22년 3월부터 25년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7곳의 센터에서 180개 이상의 대포 계좌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1조 5천억 원을 세탁하였. 합수부는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40대 남성 총책 A씨 등 나머지 6명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입니다. A씨가 돈 세탁으로 거둔 범죄 수익은 126억 원에 달합니다. 합동수사부는 총책 A씨의 주거지와 은신처를 압수수색하고 재산을 추징 보전하는 등 약 34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일당은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거처를 옮기는 이른바 아파트 널뛰기를 하며 추적을 피해왔는데 이웃 간 노출이 덜한 신축 아파트만 골라서 옮겨 다녔습니다. 센터를 옮길 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센터를 이전할 때마다 외장 하드를 제거하거나 대포기자 관리에 필요한 카드 등을 파기하고 하위 조직원이 수사망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딜러 일을 했을 뿐이라는 식의 대본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수수료 등 범죄 수익은 수억 원의 차량과 명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고 카지노나 에너지 사업 등에 투자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합수부는 추가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의자 8명도 추적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인천판 도간이라 불리는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 대해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 조사 보고서에는 성범죄 피해뿐 아니라 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담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여성 입퇴소자 19명은 시설장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학 연구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범행 장소를 특정하고 몸짓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강화군과 인천시에 즉각적인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전히 경찰 뒤에 숨어서 우리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기소가 되면 그때 되면 시설 폐쇄와 법인 취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시설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담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색동원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직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 확대와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폭력의 실체를 확인했음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폭력의 구조를 숨기려는 것입니다. 강화군은 앞서 조사보고서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을 특정해 장애인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조선시대 종묘제례를 현대적인 칼군무로 재해석한 일무가 미국 공연예술계의 심장 뉴욕에서 낭보를 전했습니다.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무용수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전통의 무게감 위에 현대적인 비트를 입혀 국내외의 관객들을 사로잡은 일무가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K-컬처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Bessie Award for Outstanding Choreographer or Creator to Haejin Jung, Sun Hoon Kim, and Jae-Duck Kim.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 댄스 앤 퍼포먼스 어워드, 일명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 견뎌낸 시간과 버텨낸 그 선택 그리고 또 함께 믿어준 신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작품이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해준 결과의 시간, 그 시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1년 전통의 배시 어워드는 무용계의 오스카상으로 통하며 가장 혁신적인 예술가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깁니다. 일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인 종묘제례학의 의식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시각적으로 매혹적이며 정중동의 조화 속에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춤으로 정점을 찍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상을 우리나라 국공립예술단체가 받은 건 이번이 최초. K-팝과 드라마, 영화를 넘어 이제는 우리의 춤선까지 세계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